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부다페스트 조약의 당사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자신들이 쓰던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긴급 공여했는데 그 대전차 미사일이 좀 황당합니다. 어떻게 황당한지 그럼 이 미사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한화 디펜스 방산업체죠. 이 한화 디펜스가 인도의 경전차 사업 350대 경전차 만드는 여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공식선언을 했는데 승리 가능성은 어떤지 그리고 경쟁자는 어떤 성능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자국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 사용해보는 이 생소한 무기 운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관단도 이번 주에 급파된다는데 나토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영국군이 보유한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으며 이번 주에 장비 운용을 교육할 교관단이 우크라이나 현지로 파견될 것이라고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을 인용해서 더 타임즈가 현지 시각 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러시아가 점점 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며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제공했고 이번 주에 이 무기를 운용하는 법을 가르칠 교관단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제공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영국군이 운용 중인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은 엔로 한 가지뿐이기 때문에 엔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브가 개발한 엔로는 총 중량 12.4kg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1km의 아음속 파이어앤포겟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직사 모드와 탑 어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간단한 조준 장치와 콜드 런칭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영국 측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제벌린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싼 대신 급기동하는 이동 표적은 못 맞춘다는 것인데요.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아쉬운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받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 미사일이 드넓은 평야에서 빠르게 기동하는 러시아와 반군의 전차를 상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 영국, 미국 이 나라들이 부다페스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안보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당사국이니까 영국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대전차 미사일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스웨덴 사브가 뭐 기술이 없어서 이런 거 만들었기야 하겠습니까? 영국이 ROC를 그렇게 줬으니까 이따위로 만들었겠죠. 도대체 어떤 무기냐 하면은 일단 이거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이 발사기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쏘고 나면 이거 못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거리도 짧아요. 1km. 야, 보병이 전차의 1km까지 다가가서 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이제 겁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쏘고 나서 저 전차가 죽어야 이제 포병이 자신있게 좀 쏠 텐데 이게 지금 죽을지 안 죽을지 안 죽을 확률이 너무 높은 겁니다. 일단 대전차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선 유도 방식. 그러니까 뭐 토우라든지 이런 건 계속 시선을 가지고 유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차 미사일이 화염이 빵 터지고 미사일이 쫙 날아오면 다음 어차피 아음속이니까 천천히 날아오니까 그러면 이제 전차는 연막탄을 빵 터뜨리고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러면 시선 유도를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시선 유도를 잘 못하죠. 그러면서 연막탄을 터뜨리면서 이 발사 화염이 생겼던 그 원점으로 기관총을 확 쏩니다. 그러면 이 보병은 미사일을 쐈던 예를 들어 우리 토우라고 치고 미사일을 쐈던 보병은 쐈는데 끝까지 지금 유도를 시선으로 쫙 전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연막이 터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어렴풋이 보이니까 계속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나를 향해서 지금 기관총이 날아옵니다. 그럼 숨어야죠. 그럼 숨으면 시선 유도를 놓치죠. 그럼 이제 미사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전차가 시선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을 회피하는 뭐 그냥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그냥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선 유도 대전차 미사일로 적 전차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벌린 같은 게 나왔어요. Fire and Forget. 우리 형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쏘면
일단 이제 이 시커가 쫙 냉각이 되면서 적외선으로 방식으로 그 적전차의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쫙 합니다. 자, 저놈이야 해서 저놈을 입력을 딱 해서 기억을 딱 합니다. 그래서 쏩니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은 내가 기억한 저 형상이 어디로 움직이더라도 그 놈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때리니까 제벌린이 그렇게 해서 명중률이 높은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형궁은 제벌린이 이 시커 냉각을 무려 30초 동안 해야 되니까 30초 동안 얼마나 깁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형궁은 그걸 10초 내에 해결하니까 탑어택 하면서 아주 빠르게 또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형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시선 유도 방식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적외선 기억하는 이 스티커 냉각 방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측샷 하는 겁니다. 기가 차죠. 그래서 그냥 이 쏘는 사수가 딱 보고 이제 적전차가 뭐 지그재그로 기동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기동했다가 했으니까 한 이 정도쯤에서 왼쪽으로 기동할 거야. 그동안의 패턴이 이랬어. 그러면은 지금 뭐 내가 쏘는 속도가 이제 마하 0.7이거든요. 그러면 1km 정도 날아가면 한 이 정도에서 저놈하고 만날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예측샷을 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예측샷 쏠 때 이제 직사 방식이다, 탑 어택 방식이다를 선택을 해서 예측샷을 딱 저기다 날립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뻥 하고 이제 뭐 화염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적전차는 뭐야 미사일 날아오잖아. 연막탄 터뜨리고 이제 회피기동 또 하겠죠. 어떤 미사일인지 모르니까 회피기동 하는데 문제는 이 보병이 생각했을 때 이만큼 이 속도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예측샷을 날렸는데 이 전차가 오다가 다시 꺾어버렸어요. 그럼 엉뚱한 뭐 헛발기질 하는 거고 또 오다가 이 정도 속도로 올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쐈는데 쑥 왔다든지 아니면 더 천천히 왔다든지 해서 한 2m 앞에 2m 뒤에 터졌다. 그럼 또 터져가지고 이 파편이 아니고 메탈젯을 밑으로 확 쏟아붓는데 메탈젯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파편처럼 막 퍼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딱 한 지점에다가 확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게 2m 또는 2.5m 옆에서 메탈제트 아무리 쏟아봐야 정확하게 정말 꽂지 않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1km 밖에서 전차라고 하는 이 한 5m 정도 되는 타겟이 움직이는 타겟이 이 정도 올 거야 라고 거기다가 쏘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이건 정말 한 10발을 야, 넌 저기다 쏴, 난 여기다 쏴, 넌 여기다 쏴, 넌 여기다 쏴, 넌 또 여기다 쏴 해가지고 한 10대가 동시에 쏴도 맞기 힘들겠죠. 그 정도로 명중률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관단에 가서 가르쳐야 되죠. 니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예측샷을 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줍니다. 근데 이거가 어떤 뭐 전투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저는 뭐 사실은 차라리 RPG-7이 더 낫지 않을까. 사거리는 좀 짧지만 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게 날아오면 혹시 제벌린인가? 미국이 또 제벌린 많이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또는 러시아군에 겁을 왕창 줄 수 있는 이 정도 헷갈리게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형궁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군의 15식 경전차에 대항하기 위한 350대의 신형 경전차를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도입하는 인도군 차기 경전차 사업에 한화 디펜스가 K-21-105 경전차를 공식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경쟁 모델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한화 디펜스가 2조 원 규모의 인도 육군 4세대 경전차 사업에 K-21-105 경전차를 제안했으며 인도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부가 장비 추가 장착이 가능하다는 제안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지난해 6월 마감한 인도 육군의 정보 요청서 접수에 참가해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혔고 인도 모디 총리의 국정 기조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적극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화가 입찰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K-21-105는 러시아제 2S-25M 스푸르트 SD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K-21-105의 낙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의 요구 조건이 15식 경전차와 대등하게 교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스푸르트 SD는 이미 20년 전 중국이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모델이고 인도 역시 2020년 도입을 검토했다가 도입 불가 판정을 내렸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차에 탑재되는 125mm 활강포를 탑재한 이 경전차는
일류신 76 수송기의 최대 탑재 중량에 맞춰 전투 중량을 18톤으로 묶다 보니 전투 차량에 요구되는 핵심 성능을 대부분 희생시켰습니다. 전면 장갑은 기관총에도 뚫리는 수준이고 차체가 너무 가벼워서 주표 사격할 때마다 차체 요동이 심각해서 정밀한 사격이 크게 불리해 러시아도 대량 운용을 포기한 문제의 모델입니다. 이에 반해 K-21-105는 K-21 보병 전투차의 차체에 벨기에 방산업체 존 커크릴사의 X-18 105mm 포탑을 얹어서 다양한 스마트 탄약과 대전차 미사일을 쏠 수 있고 인도의 요구에 따라 안티 드론 전자전 능력, 원격 조종 무장 스테이션, 심지어 능동 방어 장비까지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어서 인도군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는 두 개의 모델을 비교 평가한 후에 인도 형지 생산 업체를 통해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경전차를 조달할 예정인데요. 과연 K-21-105가 인도에서 생산되어 중국군의 15식 경전차와 맞서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K-21 보병 전투차죠. 차체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차체를 더 날렵하게 개량하고 포탑을 또 벨기에로부터 제공받아서 지금 호주에서 경쟁하고 있는 게 바로 AS-21 레드백이죠. 그런데 이 K-21 차체 뭐 거의 형상 그대로 해서 또 105mm 포탑을 얹은 버전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벨기에사로부터 코크릴사로부터 이제 제공받은 105mm 포탑인데 이걸 얹은 걸 지금 이제 인도에 제안했고 라이센스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자는 그럼 어떤 거냐? 스프루드 SD라는 건데 러시아 거예요. 러시아가 공수전차 용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수부대가 갔는데 화력 지원할 아주 그 강력한 화력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낙하산으로 낙하할 수 있게끔 아주 가볍게 만들었어요. 18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면이 기관총에도 뚫리는 형편없는 방어력이 된 겁니다. 또 여기다가 또 욕심 많아가지고 125mm 활강포를 갖다 붙였어요. 반동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18톤짜리 차체에다가 이 125mm 활강포를 얹었으니까 한번 쏘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댄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한 사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K-21 같은 경우는 전투 중량이 25톤 넘죠. 거기다가 포탑을 더 큰 걸 갖다 붙이고 뭐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반동을 또 억제할 수 있고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뭐 스마트 탄약이다, 능동 방어 장비다. 우리는 원하면 다 붙여주겠다. 다만 돈은 좀 비싸다라는 건데, 자, 이 스프루드 SD 같은 경우는 20여 년 전에 중국이 도입하려고 했다가 현지 평가를 했어요. 평가해보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쓰레기다 하고는 버렸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현지 평가를 할 때 중국이 이 스프루드 SD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라다크 고원 지역에서 중국군과 싸워야 할 인도군이 이 중국군이 15식 전차하고 싸워야 되는데 중국군이 이미 시험평가하면서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약점까지 다 알고 있는 이 무기를 지금 인도가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방어력은 또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래서 우리 K-21-105mm 전차, 경전차의 승리가 예상된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예상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15식 경전차, 이게 30톤 정도 넘어요. 그래서 경전차 중에서는 굉장히 알찬 그런 무장입니다. 과연 산과 산을 사이에 두고 원거리 포격전을 할 텐데, 우리 K-21-105는 여기 그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105mm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산과 산에서 양쪽에서 쏠 텐데 먼저 발견하고 멀리 대전차 미사일 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로 저쪽 산에 있는 이거 발견하고 그냥 확 때려 부수는 이런 우리 K-21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인도가 너무나 가혹한 품질 보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만들고 자기네들이 부품 국산화해서 생산하고 해놓고 우리 한화 디펜스 보고 30년 40년 AS 해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AS 비용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던지, 아무튼 그런 품질 보증에 대한 이 독소 조항 이것만 잘 해결하면 한화가 또 뭔가 개가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